떡다방이 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청약 계약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뭐 인적사항 받아가지고 내가 피를 5천을 받아주겠다, 1억을 받아주겠다. 피 얹어서 팔아주겠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상당히 지금 열이 받으셨어요. 왜요? 화가 나도 보통 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이 청약 포기한 다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들을 마구 쏟아냈더니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청약을 나도 할 텐데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서 청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 풀어줬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는 얘기는 청약을 다시 시작해라, 원점에서부터. 뭐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이미 청약을 했고 당첨되신 분도 있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규제를 완벽하게 풀어주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건가? 받으려니 금리가 무섭고 안 받자니 왠지 기회를 박탈당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의를 막 여기저기 할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런 전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리고요, 이번 대책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실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둔천주공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심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왜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마치 둔천주공에 맞춰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서 시기도 딱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데,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둔천주공 일병 구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돼가면서 오히려 시행사나 시공사, 그러니까 조합이나 이런 데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집값을 오히려 부양시키는, 더 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 것이고,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둔천주공이 만약에 7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PF 경색이 올까봐, PF 경색이 오고 나면 다른 것도 다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좀 급하게 한 게 아닌가. 뭐 속내는 더 깊이까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뭐 정책은 발표됐고 그렇게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둔천주공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이 전매 제한도 있고 실거주 의무 폐지 부분도 있고 다 폐지했죠. 맞습니다. 전매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뛰면 그때 또 잽싸게 팔아라, 뭐 이런 시그널도 되고, 또 1주택자도 또 살 수 있다. 근데 보통 그전에는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둔천주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리고 하니까 못 들어갈까봐 청약을 포기한다거나 당첨돼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놔두고도 여기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대출금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규제는 정부에서 풀어줬다고 하지만 금리 문제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중도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기준 예전엔 12억까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폐지가 됐고, 또 대출 금액이 기존에는 상한가가 5억까지였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폐지가 됐어요, 대표님. 그래서 둔천주공 때문에 특별히 풀어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는 분양가가 9억 선이죠. 네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있는 분들이 한 5억을 대출받아서 둔천주공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의 경우는 분양가가 12억, 13억 그 선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5억 상한가가 없어졌으니까 뭐 7억까지도, 8억까지도, 뭐 7억까지는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DSR 적용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받는 거는 받을 수 있다 치지만 금리 감당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59제곱미터의 경우는 9억 중에 내 돈 4억, 그래서 대출을 5억 받으면요, 5억을 대출받으면 금리가 지금 집단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6%에서 7% 사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냥 평균 6.5%라고 보죠. 그러면 5억을 대출받으면
1년에 3,2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보통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원리금을 더 얹으면 한 350, 60만 원 정도는 매월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봉 1억짜리가 이 집을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7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750만 원의 월급 받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350만 원을 이자 갚느라고 넣고 4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게 과연 지금 고물가 시대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먹힌다 싶으면 정말 위험한 단계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만약에 이게 안 먹혔어요. 그럼 정부에서 다음에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뭘 내놓을 겁니까? 아, 좋아.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은 앞으로 금리를 무조건 2%에 맞춰주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놓을까요? 내놓을 수 없거든요. 이게 앞으로 지금은 어쩌면 달콤한 정책처럼 보여져서 둔촌주공 인근에 막 부동산에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규제 완화는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은 정녕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만드는 규제 완화가 아니냐? 집값 하락이 막 되고 있는데 왜 하락을 막느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과연 연봉 1억을 받는 분들도 이렇게 어려울 판에 연봉을 1억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거며 또 이 정책이 뭔가 이게 살기 위한 서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준 것인지 앞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이게 저 정책을 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을 서민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냐면 사실은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 다 샀어요, 집을. 그러니까 일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한 채 더 사라. 왜? 건설 경기 살려야 되니까요. 저는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경기가 살아날지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가 과연 될지 그리고 이것을 또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정말 로또가 될지 물론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용호 당신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둔촌주공 값이 지금 분양가보다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15년 뒤에는 당연히 지금 분양가보다는 둔촌주공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왜?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좀 쉬었다가 집을 구매해도 되고 집을 분양받아도 된다라는 의미제요. 뭐 앞으로 지금부터 모든 집값은 폭락해서 막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자꾸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그러고 우상향하는 집값을 왜 막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모든 그래프는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의 주식도요. 올라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으면 또 쭉 내려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경기에 하방곡선에 타 있는데 왜 하방곡선에 던지는 칼에 왜 맞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언제 뭐 앞으로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한테 좀 파격적으로 화끈하게 2%대 정도의 금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참 저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사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 재정 상태도 그렇게 파격금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왜 망한지는 아시죠? 자꾸 뭔가 퍼주기 정책을 하다 보면 결국 많이 퍼주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게 됐고 더 많이 퍼주는 사람에게 계속 응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라 재정이 파탄 나도 나 몰라라. 난 진짜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 후보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300만 원 주는 사람이 당선되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 주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양심 바른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여러분 400만 원 받던 거를 300만 원까지 내리고 그 다음엔 200만 원까지 내려서 국가를 좀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출마를 하면 100% 탈락합니다.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주기 경쟁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르헨티나 몇십 년 전만 하면요, 세계 거의 부국 중에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바로 그렇게 저는 무조건 퍼주기의 경쟁, 퍼주기의 정책은 맞지 않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반드시 서민들이 꿈꿀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와야 되며 그들에게도 꿈을 꿀 수 있는 금리가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지, 계속 어떤 희망 없이,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 꿈을 포기하고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얘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시장의 반응이 어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시장의 반응은 어떤 정책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다시 집값이 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약간 동요되는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엄청난 경기 위축의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중하고 참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시 기회가 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진짜 기가 막힌 건요. 네. 둔천주공에 벌써 떴다방이 떴답니다. 떴다방이 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약 계약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뭐 인적사항 받아가지고 내가 피를 5천을 받아주겠다, 1억을 받아주겠다. 피 얹어서 팔아주겠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떴다방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동안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둔천주공이 언제 분양이 될까 말까, 미분양이다, 미계약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텀에 규제 완화를 해주자마자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니까 떴다방이 떴다. 이거 뭐 안표 파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사람들, 저 양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둔천주공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해받기 좋을 만한 때 이걸 던져놨어. 국민들이 대다수가 둔천주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다 오해를 하고 있어. 저는 둔천주공의 지금 문제는 좀 제발 자중해서 우리 경제 환경 분위기에 맞게끔 좀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뭐 미분양이 나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요. 뭐 미계약이 나거나 또는 막 떴다방이 뜨는 이런 상황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 안정화가 좀 필요한데 뭔가 조금이나마 여지를 주는 정책이 나오면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이제부터 떴다방이 떠도 되겠구나. 아마 이게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정말 엄청난 앞으로의 부동산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는데, 향방이 바뀐다고 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당장 다시 뛰지 않는다. 그런 데이터는 없다. 둔천주공 하나가 이 모든 걸 설명할 수만은 없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좀 축약해 주셨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